여러분, 2025년 12월부터 아파트 세대 소방점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세대 안에 있는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민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탓이죠. 어떤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문이 붙어 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난 1년간은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적용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대 소방점검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30분 안에 간단하게 점검을 완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점검 항목과 점검표 작성 방법, 제출 절차까지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022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서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딱 1년 동안은 점검을 안 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지만 하고 입주민들이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어차피 과태료 안 나오는데 뭐 하면서 미루신 거죠. 관리사무소에서도 강하게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1월 30일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점검을 안 하면 바로 50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300만 원이라던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전문업체가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300만 원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주민이 집안에서 해야 하는 세대 점검은 별개입니다. 이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안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처럼 기계를 분해하거나 수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세대 소방시설 점검표라는 종이를 줍니다.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체크만 하면 됩니다. 점검 항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소화기입니다. 대부분 현관 근처나 베란다에 놓여 있죠. 이 소화기를 보세요. 겉에 녹이 슬지는 않았는지 압력 게이지라고 바늘이 있는데 이게 녹색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녹색이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쪽 천장에 보통 달려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녹슬지 않았는지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감지기입니다. 천장에 둥그런 모양으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먼지로 덮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먼지가 많이 쌓이면 연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먼지가 많다면 마른 천으로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이것도 천장에 있습니다. 주변에 옷가지나 짐을 쌓아놔서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보세요.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장치인데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겠죠. 다섯 번째,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이건 배터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테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삐 소리가 나면 정상입니다. 소리가 안 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스누설 경보기입니다. 주방 천장이나 벽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완강기입니다. 베란다에 빨간 상자가 있으면 그게 완강기입니다. 상자가 파손되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량 칸막이입니다. 베란다 사이에 있는 얇은 벽인데 비상시 발로 차면 뚫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짐을 쌓아놔서 막아두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정상인지 이상한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마치 자동차 타기 전에 타이어에 바람 빠진 데 없나 한번 둘러보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체크했다면 점검표에 표시합니다. 정상이면 정상에 체크, 이상이 있으면 불량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상이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량이라고 체크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수리해줍니다. 입주민이 직접 고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점검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다 멀쩡해요라고 말로만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점검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표를 다 작성했으면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서명하세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관리사무소 앞에 제출함이 따로 있는 곳도 많습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제출까지 해야 점검 완료입니다. 점검은 했는데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점검을 안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 걸음, 제출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점검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다행히 자주는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만 점검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중요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처음 시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방송을 할 겁니다. 세대 소방점검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상한 거 또 시키네 하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집으로 방문해서 함께 점검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조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시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계속 미루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두 번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계속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여행을 가셨거나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정을 조정해 줍니다. 중요한 건 성실한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저는 월세로 사는데 점검을 해야 하나요? 네,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입주민이 점검 의무를 가집니다. 월세, 전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둘, 빌라도 해당되나요? 네, 공동주택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 셋, 점검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언제든지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넷, 점검하다가 고장난 걸 발견했는데 수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방시설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비로 처리됩니다. 입주민이 따로 돈을 낼 필요 없습니다. 질문 다섯, 2년에 한 번이라는데 정확히 언제 하라는 건가요?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합니다. 보통 아파트마다 일정을 정해서 몇 월까지 제출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단순히 또 귀찮은 일이 생겼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50만 원 과태료가 아깝다는 생각보다 우리 집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이게 의무가 아니라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귀찮지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세대 소방점검도 똑같습니다. 집의 건강검진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불 조심 잘하는데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전기 합선, 가스 누출, 이웃집에서 옮겨 붙은 불, 이런 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감지기가 빨리 울려야 대피할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점검은 정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만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이라도 관리사무소에 가서 세대 소방시설 점검표를 받으세요. 소방점검표 주세요 라고만 하면 됩니다. 둘째, 점검표를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도세요.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주방 자동 소화장치, 완강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정상인지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셋째, 점검표에 체크하고 이름 쓰고 서명하세요. 넷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모두에게요. 이 5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투자해서 50만 원도 아끼고 우리 가족 안전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거 중요하구나.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법이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행동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또 깜빡하면 또 미루게 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메모하세요. 관리사무소 가서 점검표 받기 이렇게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